여러분, 연금계좌에 일단 1억 원을 만들어 놓으면 노후 준비는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진짜일지 늘 궁금했었는데요. 실제로 2025년 연금계좌 총 자산을 저는 1억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금을 1억 원을 모으는데 제가 걸린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걸렸어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구간 어디냐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0원에서 1억 원을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억 원의 연금 자산이 있으니까 정말 이제는 다 사용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데그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2025년 KB 보고서를 보면 부부 최소 생활비는 2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35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연금 계좌의 저율과세 3.3%에서 5.5% 최대 혜택을 보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500만 원까지입니다. 즉, 한 달에 125만 원이죠. 이 이상을 인출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125만 원 한도 내로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됩니다. 월 125만 원은 우리가 필요한 최소 생활비 248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독으로 1억 원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부가 나눠서 각각 5천만 원씩 합산 1억 원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저율 과세 혜택도 받고 부부 합산으로 월 250만 원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억 원으로 평생 월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100세 시대입니다. 내가 은퇴를 해도 매월 250만 원을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것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빼쓰는 만큼 당연히 원금에서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생 월 250만 원을 인출해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금액은 과연 얼마인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S&P 500 10년 수익률은 16.1%입니다. 여기서 각종 세금을 빼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빼서 더 보수적인 연 10%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5세에 딱 1억 원으로 저율과세 한도인 연 1,500만 원, 월 125만 원을 인출하는 경우를 보면 10년 차이는 연금이 거의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인 65세에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지금 세대의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1억 5천만 원은 어떨까요? 이 경우 자산이 바닥나는 기간은 25년까지 늘어나서 80세가 되어서입니다. 그럼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은 월 125만 원일 때 기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최소 생활비인 월 2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 3천만 원을 인출해야 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월 2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연 3천만 원을 인출하는 경우를 보면 1억 5천만 원이 있더라도 고작 6년 후에는 연금이 바닥나기 시작해요. 결론적으로 최소 80세까지 25년간 월 2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의 최소 2배인 3억 원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왜 여기저기서 일단 1억 원을 모으면 평생 노후 준비는 끝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나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저는 일단 연금계좌에 1억 원을 모아두었죠. 지금 1억 원을 연금계좌에서 S&P 500 보수적인 성장률 10%로 계산해보면 12년 후에 50대 중반에는 연금 자산이 3억 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연금 자산이 1억 원이 있고 앞으로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은 사람들은 복리 효과 덕분에 1억 원으로 평생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이별로 최소 얼마의 연금 자산을 모아야 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일찍 시작하냐에 따라서 노후 준비의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0세는 연금 계좌를 개시하는 55세까지 15년이 남아있죠.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연금 계좌에 7,200만 원 자산이 있다면 15년 후에는 3억 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5세라면 지금 당장 1억 1,600만 원을 연금 계좌에 자산이 있어야지만 10년 후에 3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50세는 무려 1억 8,7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죠. 결국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를 하면 부담감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0세인 분이 갑자기 연금 계좌에 1억 8,700만 원을 넣을 수도 없고요. 설령 넣을 수 있다 해도 그만한 목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몇이나 될까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연금계좌와 IRP를 채워 넣는 일입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와 연금계좌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IRP에만 900만 원까지, 연금계좌는 600만 원까지인데요. 그럼 IRP 900만 원, 연금계좌 600만 원이니까 총 1,500만 원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서 총 9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만 따지고 보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개인연금으로 월 600만 원씩 납입하고 연말에 IRP로 300만 원을 채워 넣는다면 세액 공제 최대 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오후 4시 전까지는 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업무 마감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막판에 몰릴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혜택을 받으시려면 31일 오후 3시 이전에는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연금을 13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3가지를 이 영상 한 편에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젊음도 저도 벌써 40대가 되어버렸네요.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50대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늦지 않게 정말 미리 한번 준비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